가족들과 함께하는 채널 우리 아이 연구소. 자폐는 그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계속해서 퇴행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사실인가요? 사실이라면 너무 절망적이네요. 자폐 아이들이 퇴행 없이 그래도 평생 조금씩 발전해 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니 어디서 이런 근거 없는 얘기를 들으셨죠? 맞아.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는 반대 얘기를 사실 많이 들었고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자폐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폐인데 그냥 아이들의 발달, 뇌 발달 이런 얘기를 우리가 많이 듣잖아요. 그래서 뭐 뇌의 뭐 몇십 퍼센트, 70% 이상이 돌 때까지 발달한다. 그리고 한 만 3세 정도까지 거의 90% 발달을 한다. 6, 7세 100%. 그래서 6, 7세가 지나면 이제 그 다음에 뇌 발달은 없어. 거의 네. 예전에 그 육아서에 그런 거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뇌 발달이, 근데 그게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틀린 말은 아니어서 정말 돌까지의 뇌 발달이 정말 너무너무 중요하고, 세돌까지의 뇌 발달 중요하고, 이 미취학 그 만 6세, 7세 이전의 뇌 발달이 정말 거의 완성된다고 해요. 그래서 그게 틀린 말은 아니고 맞는 말인데, 그러면 7세 이후에는 끝이야? 발달이 없어? 그거는 아닌 거거든요. 그리고 왜 우리가 왜 뇌에 몇십 % 못 쓰고 산다는 말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뇌는 그만큼 가역성이 있어서 만약에 뇌의 어느 부분이 손상이 된다고 해도 그거를 계속 어떻게 수행하다 보면 다른 부분에서 그 역할을 해내는 그 뇌가 발달이 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뇌발달이 7살에 일반적인 비장애 아이들도 뇌발달이 7살이면 끝나. 그렇게 생각하면 이거보다, 그러니까 비장애 아이들보다 훨씬 수행력이 떨어지는 자폐들은 정말 7살 넘으면 더 완전 끝 아니야? 이런 식의 생각들을 예전에 많이 가졌어요. 그런데 실제로 아이를 키워보니까, 그리고 다른 많은 케이스를 보니까 이후에 점점 성장해가지고 좋아지는 케이스 되게 많아요. 그리고 그러면 학창 시절까지는 그랬다고 치지만 20살 성인이 넘으면 끝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20살 성인이 넘어서도 점점 좋아지고 있는 자폐 친구들을 되게 많이 봐요. 그래서 어릴 때 끝 아니구나 이런 거 정말 많이 느끼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을 우리가 이제 자폐인데 무언가를 좀 수행했으면 좋겠다는 어떤 과제들이 있잖아요. 뭐 일상생활이 됐든 아니면 뭐 지적인 영역이 됐든 그것들을 이렇게 꾸준히 하다 보면요, 못하던 건데 하게 되고 못하던 건데 하게 되는 경우들 되게 많거든요. 근데 이렇게 되게 반대의 이야기를 이분은 들으시고 그거에 되게 걱정하고 계신 것 같아가지고. 너무 극단적인 얘기를, 물론 우리가 보기에 퇴행한다고 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우리가 그냥 이렇게 그냥 맞아. 보기에 왜 이렇게 만나보면 어릴 때 만난 친구가 그때는 굉장히 저 정도만 되면 얼마나 좋아 그랬는데 막 20살 넘어서 막 보니까 옛날에 내가 알던 애가 쟤가 맞아? 이런 애들도 있는데 그거는 그 아이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그 아이 그 성장 배경에서 적절하게 요때 지원을 해줘야 되는 거, 요때 지원을 해줘야 되는 그런 것들을 잘 지원해 주지 못했거나 이런 문제가 있어서 이 사람이 우리가 봤을 때 퇴행했던 걸로 보이는 거지, 자폐 아이는 무조건 퇴행하고 그러면 지적 아이는 무조건 뭐 이렇게 올라가나요? 그런 거는 아니에요. 그래서 자폐든 지적이든 아니면 그냥 우리 비장애인들도 아무 자극도 안 주면은 퇴행해요. 그럴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왜 적절한 스트레스나 뭐 이런 거 막 좋다 막 어르신들한테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퇴행하고 그러지 않아요. 그러지 않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지금 이 아이가 만약에 10살이면 10살에 그러니까 그 10살이 지금 뭐 비장애 아이 10살 이렇게 비교해가지고 내가 지원해줘야 돼, 막 압박해야 돼 이렇게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아이의 어떤 그 수준에 맞춰서 이렇게 적절하게 내가 어떤 걸 지원해주면 될까 이런 고민을 하시면 돼요. 하시면 되고 뭐 우리의 자폐라서 퇴행하면 어쩌냐 이렇게 걱정하지 마세요.
근데 또 약간 부분적으로 봤을 때 어떤 부분은 퇴행했다 하지만 또 음, 분명 어떤 부분은 맞아요, 발전한 부분이 맞아요. 있을 거거든요. 근데 음. 우리가 그런 거는 아무래도 많이 놓치고 너무 포커스가 그런 쪽에만 맞춰지면 자꾸 내 생각도 부정적인 쪽으로 기우니까 전체를 놓고 봐서 이 아이가 어릴 때는 이런 게 됐었지만 이런 게 안 돼 속상하네. 그렇지만 어릴 때 못됐던 부분들 분명히 더 많거든요. 모든 전반적인 게 뭔가 질병을 포함한 그런 게 아니라고 하면 전반적인 게 전체적으로 퇴행하는 경우가 극히 드물 거기 때문에 약간 그런 염려와 걱정은 절망 안 하셔도 됩니다. 네. 아이들은 그냥 적절한 자극과 교육을 받으면 거의 퇴행하지 않아요. 그냥 어제 못하던 걸 조금이라도 하게 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퇴행은 어디서 오냐면 경기를 갑자기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어떤 우리가 좀 막을 수 없는 어떤 손상. 병적인 손상 때문에 그렇게 오는 경우들이 간혹 있어요. 그래서 경기를 하면 경기 약을 먹게 되거든요. 그러면 그 경기 약이라는 게 뭐냐면 신경이 팍팍 튀는 거를 좀 죽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신경을 죽여주다 보니까 아이들이 예를 들면 약이 초반에 안 맞을 때는 안 하던 소변 실수를 한다거나 이런 게 나타나요. 왜냐하면 우리가 감각이라는 게 나 소변이 마렵네 하는 감각을 느끼고 화장실도 가는 건데 그 감각을 무뎌지게 만들어 놓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실수들을 하고 또 침을 안 흐드는 애들과 침을 흘려. 그러니까 이런 미세한 조절력들을 살짝 떨어뜨려 놓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게 약이 적응이 잘 되면 그런 부작용은 쓱 없어지고 그 경기는 조절이 되는 것 쪽으로 가는데 약이 잘 안 맞을 경우에 그런 것들이 나타나기도 해요. 그래서 그러니까 경기를 하면서 좀 퇴행처럼 보이는 현상을 겪는 경우들을 봤는데 그게 아니라면 퇴행이라는 건 흔히 하던 것도 못할 때 우리가 퇴행이라는 말을 쓰는데 그리고 아니면 안 하던 안 좋은 행동을 많이 해서 좀 심해 보일 때 그런 걸 쓰는데 그런 것들은 정서적인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더라고요. 그러니까 정서적으로 편안한 친구들 퇴행 거의 나타나지 않아요. 그런데 정서적으로 뭔가 압박을 받았거나 좀 안 좋은 자극을 많이 받았던 친구들이 자기가 점점 힘이 생겨날수록 부적절한 행동이 나오는 경우들이 많아서 실제로 아이들이 어느 정도 크고 나면 우리 애가 글씨를 모르는 애로 걱정하는 사람 없죠. 우리 애가 이거를 못한 애로 걱정하는 사람 없어요. 과잉 행동이 있는 경우에만 걱정들을 해요. 그런데 그런 과잉 행동을 없앨 수 있는 방법은 그 아이를 인정해주고 사랑해주는 긍정적인 자극을 많이 받은 친구들만 그게 없어져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그 행동을 조금이라도 줄이고 싶으면 내가 정말 아이를 인정하고 사랑하는가부터 체킹해야 돼요. 그게 되면 그 안 좋던 행동이 조금씩 없어지더라고요. 발달장애인 가족들과 함께하는 채널 우리 아이 연구소.